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금요일 모닝앤 울산 시작합니다.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이 착공식을 가진 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최초의 공공병원으로 산업재해 환자에 대한 전문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될 텐데요. 내년 하반기 준공을 앞두고 순조로운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원까지 1년 남짓 남았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주군 범소읍 구라리 태화강변 공동주택지구. 지난 2023년 3월 이곳에서 착공식을 가진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가 순조롭습니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은 울산 최초의 공공병원이자 근로복지공단 산하 11번째 병원입니다. 울산 산재전문 공공병원 건립공사는 현재 48%의 공정률을 보이며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골조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 현재는 내부 시설과 함께 지원 시설 공사가 한창입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은 공사비 1,552억 원, 부지 비용 463억 원, 장비비 319억 원 등 총 2,534억 원이 투입됩니다. 병원 건립 부지는 울산시와 울주군이 공동으로 매입해 병원 건립 주체인 근로복지공단에 무상 제공하게 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게 됩니다. 33,000제곱미터 부지에 연면적 47,900제곱미터,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로 3개동 18개 진료과 300병상의 종합병원 형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300병상 가운데 일반 병상이 120병상, 재활이 160병상입니다. 병원 인력은 전문의 54명과 간호사 220여 명 등 580여 명 수준. 이 병원은 태화강변 등의 환경을 반영해 설계됐습니다. 또 태양광, 지열 시스템 등 신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해 녹색 건축 인증을 취득하는 등 에너지 효율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병원은 산업재해 환자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을 돕고 지역민들에겐 일반 진료, 응급진료, 필수 의료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산재 전문 공공병원 건립 사업은 우리나라 제1의 산업도시 울산에 산재병원과 지역 거점 공공종합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건립이 완료되고 운영 단계에 들어선다면 울산 시민의 의료 서비스 질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현재의 공정률을 보면 내년 4, 5월쯤이면 공사가 완료되지만 시범 운영을 거치는 과정 등을 고려하면 내년 7, 8월이나 준공식을 갖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이와는 별도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으로 방향을 정한 울산의료원 건립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 공약 사업에 포함되면서 청신호가 켜짐에 따라 대정부 설득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국회의원은 어제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 상공회의소 이윤철 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의 AI 산업 기반 조성과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논의하는 울산 AI 산업발전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SK그룹과 아마존 웹서비스가 울산의 AI 데이터 센터 투자를 결정함에 따라 울산을 AI 산업도시로 도약시키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정책적 논의를 본격화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울산 AI 산업발전 협의체는 AI 산업 전환을 총괄하는 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권과 울산시, 관련 기업, 산업계, 지역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구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해 12월 21일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 이후 네 번째로 일부 노선에 대한 미세 조정을 시행합니다. 조정 대상은 1115번과 1452번, 128번 등 총 8개 노선으로 오는 23일과 다음 달 5일 두 차례로 나눠 시행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특히 울주군 지역의 경우 범서읍 천상과 구영리 간을 운행하는 울주 09번과 울주 19번을 울주 09번으로 통합하고 운행 경로를 장검과 신북교차로까지 연장하게 됩니다. 울산시는 이번 미세 조정이 민원과 데이터 분석의 기초에 시행하는 마지막 미세 조정으로 7월 이후에는 데이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노선 효율화와 서비스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울산시와 울산경남은행은 어제 오후 시장실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김태한 울산경남은행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관련 기부 체납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남구 달동 497의 13번지 일원 사유지에 지상 2층 규모로 울산 시니어 아카데미를 건축해 울산시에 기부 체납할 방침입니다. 울산시는 이 공간을 시니어 초등학교와 은퇴자 금융설계 지원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울산시 유럽투자 유치 사절단은 한국 시간으로 지난 18일 오후 벨기에 유미코아사 올렌 공장을 방문해 투자 유치와 관련해 원탁 회의를 가졌습니다. 유미코아사는 벨기에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소재 기술과 재활용 그룹으로 전 세계 44개 생산 거점에서 10,0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울산과 송도에서 자동차 촉매를 생산 중입니다. 울산시는 이 자리에서 울산이 2차 전지, 신재생 에너지 등 신성장 산업을 위한 투자 최적지임을 설명하고 유미코아사에 울산 투자를 요청했습니다. 울산시는 체납 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국외로 도주할 우려가 있는 지방세 체납자 85명에 대해 어제 법무부에 출국 금지 요청을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방세 3천만 원 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자들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이들 체납자는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출국이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명단 공개와 관어사업 제한, 신혼정보 등록 등 행정제재는 물론 가택수색과 재산압류 등의 실질적 체납 처분도 병행할 방침입니다. 지방대학 혁신을 위해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이라는 정책이 추진 중입니다. 울산에서는 울산과학대가 연암공과대학과 연합으로 도전했는데 지난해 탈락됐다가 올해 다시 도전했습니다. 이번에는 예비 지정 25곳 중 하나로 포함됐다고 합니다. 울산과학대가 올해 최종 선정을 위해 마련한 추가 전략과 관건은 무엇인지 박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지방대학 혁신을 목표로 비수도권의 대학 또는 연합체 30곳을 선정해 5년간 1,000억 원씩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사업. 지난해까지 20곳이 선정됐고 오는 9월 마지막 10곳이 최종 선정되는데 예비 지정 25곳 중 하나로 울산과학대학교와 연암공과대학교 연합대학이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최종 지정 문턱을 넘지 못했던 만큼 울산과학대는 올해 최종 지정을 위해 대학 본관 내 도서관 공간에 생산공장 역할을 할 개방형 설계센터를 구축하겠다는 추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이곳에 개방형 설계센터가 구축되면 지역 중소설계기업이 입주해 기업의 안정적 매출 확보와 학생 실습 교육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지역 조선업계 설계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지자체, 기업, 대학이 함께하는 협력 모델이며 HD 현대, LG 등과 연계한 가상현실 기반 실습이 핵심입니다. 또 한국폴리텍 7대학과의 특별연합으로 연합 규모를 확대해 생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공학기술교육 혁신 모델을 만들겠다는 추가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글로컬 대학 사업이 전 정부의 사업인 만큼 새 정부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겹쳐 올해 글로컬 대학 사업 축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가 올해는 전남이나 제주 등 기존의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지 않았던 지역을 우선으로 고려할 걸로 알려져 지난 2023년 울산대가 선정됐던 울산 지역은 최종 선정에서 밀릴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이달되는데도 뭐 지역이 된다고 해서 그거는 당연히 아니겠지만 어쨌든 비슷비슷한 점수를 얻은 지역이 있을 때는 지역 안배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는 계속 대외적으로 안내를 드렸거든요. 울산대가 지난해 글로컬 대학 사업 계획을 수정하려다 교육부의 경고를 한 차례 받았던 데다 올해는 아산의학관 설립 예산을 글로컬 대학 예산에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예산 58억 원을 삭감당하기도 했던 만큼 울산과학대 입장에선 지역 안배 방침이 부담입니다. 오는 8월까지 기존에 제출한 혁신기획서에 실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가운데 울산과학대와 연암공대 연합대학이 최종 지정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남구 묵어동에 있는 묵어고등학교를 12,000여 세대 대규모 개발로 학생 증가가 예상되는 울산다운 2공공주택지구내 범사업 서사리로 이전합니다. 시교육청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신설 대체 이전 계획안을 행정 예고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학부모와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받을 계획입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2029년 3월 이전 개교를 목표로
오는 2027년부터 현 묵어고의 신입생을 배정하지 않을 계획이며 현 묵어고 자리엔 강남교육지원청 청사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울산 북구 양정동 자동차 마을 주민들이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마을의 고질적인 주차난 해결을 위해 원탁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양정 자동차 마을은 주차 공간 부족으로 단순한 불편을 넘어 안전 문제와 주민 간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모색을 위해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원탁 토론회를 개최해 줄 것을 울산시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원탁 토론회가 타 지역의 주차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행정당국에 적극적인 호응을 주문했습니다. 울산 지역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울산시 여성일자리 협의회체 회의가 어제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어제 회의에는 안승대 행정부시장을 비롯해 기업, 대학, 산학협력단과 일자리 유관기관, 취창업 지원기관 소속 3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해 현장 경험과 정책 제안을 바탕으로 여성 일자리 확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울산시는 회의에서 오는 9월 열리는 2025 울산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제14회 수산인의 날 행사가 어제 보람 컨벤션에서 김두겸 울산시장과 어업인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바다에서 희망을, 수산에서 미래를 이라는 주제로 열린 어제 행사에서는 수산업 발전 공로로 울산 수협의 이두리 이사가 해수부 장관상을, 동구 방어동 어촌계의 이일호 씨와 울주군 진화 어촌계의 김진곤 씨가 시장상을 각각 수상했습니다. 수산의 날 행사는 수산 관련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과 수산업 발전을 위한 정보 공유와 소통 등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3년 전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친 SOL 폭발 사고와 관련한 재판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선고가 2차례 연기됐는데 어제 선고하려던 재판부가 돌연 변론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의 명확한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현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갑자기 빛이 번쩍하더니 거대한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지난 2022년 5월 SO일 울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 1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이 사고로 SO일은 외국계 기업으론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은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원하청 관계자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2차례 연기 끝에 어제 내려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돌연 선고를 취소하고 변론을 재개했습니다. 협력업체를 제외한 원청 관계자들에 대해서만 공판 준비 기일을 연 재판부는 검찰과 SO일 측에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부상당한 피해자들의 현재 상태와 공정 운전 절차서의 법적 성격, 피고인들 간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한 소명 등을 요구하며 사고와 관련해 공장장 등 상급자들의 책임은 없는지 재판부가 고민된다고도 말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진 않았지만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재해인 만큼 판결 선고에 상당히 고심하고 있음을 드러낸 겁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공판 준비 기일을 한 차례 더 열기로 했습니다. 몇 차례 선고가 연기되는 등 재판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폐기물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울산시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를 받는 울산시청 공무원 A씨에 대해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과거 울주군청에 재직할 당시 한 폐기물 업체로부터 폐기물 처리장 조성과 관련해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으며 앞서 울산지검은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해 A씨 혐의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울산 남구 파크골프협회는 어제 남구청 앞에서 태화강 파크골프장 유료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협회 회원들은 하루 이용객이 많게는 1,000명에 달하고 주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만큼 유료화는 노인 복지 정책을 외면하는 결정이라며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제2회 울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오는 21일 울산 공업고등학교 등 4곳에서 실시됩니다. 제2회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은 행정 9급 등 17개 직류에 129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총 2,069명이 지원해 평균 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4일이 있으며 7월 말 면접시험을 거쳐 8월 21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울산공무원 노조와 교직원 노조는 어제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과 교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임금을 대폭 인상해 줄 것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요구는 최소한 실질임금이 삭감되지는 않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공직사회를 떠나지 않도록 지켜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공무원 임금 6.6% 인상과 정액금 식비 인상, 초과 근무수당 인상, 그리고 하위직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특별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습니다. JCN 모닝앤 울산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